따뜻한 5월의 아침이었다. 윤정이는 늘 그렇듯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 박성호의 아침을 준비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일상은 시계처럼 정확했다. 정희는 된장찌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지는 것을 맡으며 작은 만족감을 느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정희가 식탁에 밥그릇을 놓자 성우가 거실에서 나타났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아니, 뭔가 들뜬 것 같았다. 정희야, 우리 집값이 많이 올랐대. 성우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정희는 고개를 갸웃했다. 갑자기 왜 집값 이야기일까? 갑자기 그게 왜요? 아니, 요즘 신문에 나오잖아. 우리 동네가 개발 예정지라고. 성우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설렘이 섞여 있었다. 정희는 그런 남편을 신기하게 바라봤다. 은행에서 40년을 일한 성우는 늘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정희가 김치를 집으려다가 식탁 한쪽에 놓인 종이를 발견했다. 부동산 전단지였다. 화려한 색깔로 인쇄된 전단지에는 부동산 투자 컨설팅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정희가 전단지를 들어 올리자 성우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 그냥 우편함에 있길래. 요즘 이런 게 많이 와. 성우가 자연스럽게 전단지를 가져가 신문 더미 밑에 넣었다. 정희는 이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남편이 거짓말할 리 없잖아. 아침을 먹고 나서 둘은 시장에 나갔다. 정희는 성우와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런 시간이 좋았다. 성우도 웃으며 정희와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고등어가 싸네요. 그래, 그럼 고등어 조림 해줘. 평범한 대화였다. 하지만 고등어를 고르는 사이 성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성우가 전화를 보더니 잠시 망설였다. 잠깐 전화 좀 받을게. 성우가 정희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다. 정희는 고등어를 보며 기다렸다. 그런데 성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작고 조심스러웠다. 정희가 슬쩍 성우를 바라봤다. 성우의 표정이 묘하게 긴장해 있었다. 누구와 이야기하는 걸까? 정희는 궁금했지만 남편의 사생활을 캐묻는 아내는 아니었다. 미안, 직장 동료였어. 성우가 돌아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어색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고등어를 골랐다. 시장을 돌아다니는 동안 정희는 성우를 유심히 봤다. 뭔가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다. 자꾸 휴대폰을 확인하고 시계를 보고 어딘가 마음이 급한 듯 했다. 여보, 괜찮아요? 응? 왜? 오늘 좀 이상해요. 뭔가 바쁜 것 같고. 성우가 당황하며 웃었다. 그런가? 별일 없어? 그냥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남편을 믿었으니까.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뭔가 숨길 일이 있을 리 없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생겼다. 아침에 본 부동산 전단지, 갑작스러운 집값 이야기, 그리고 조심스러운 전화통화. 혹시 성우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닐까? 좋은 계획이겠지. 나쁜 일일 리는 없어.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성우가 말했다. 정희야, 내가 요즘 부동산 공부 좀 하고 있어. 갑자기요? 우리도 나이가 드는데 노후 준비를 좀 더 탄탄히 해야 하지 않겠어? 성우의 말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정희는 왜인지 불안했다. 성우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처음이었으니까. 정희는 현관문을 열며 생각했다. 설마 성우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겠어. 4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정희는 자신의 의심을 떨쳐냈다.
사흘 후 오후였다. 정희는 성우와 함께 다시 시장에 나갔다. 성우가 요즘 유독 산책을 자주 나가자고 했다. 평소에는 집에서 신문이나 텔레비전만 봤는데 시장 한쪽에 있는 작은 찻집 앞을 지날 때였다. 갑자기 누군가 성우의 이름을 불렀다. 어머, 박 과장님. 돌아보니 중년 여성이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키가 크고 옷차림이 깔끔했다. 화장도 정성스럽게 했고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다. 성우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가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 최 대리님. 여성이 다가왔다. 정희는 성우 옆에 서서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소개할게. 내 아내 정희야. 정희야, 최미란 대리님이야. 예전에 은행 거래처에서 일하셨어. 최미란이라는 여성이 정희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최미란입니다. 과장님 부인이시군요. 미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근했다. 하지만 정희는 왠지 어색했다. 성우가 거래처 사람들 이야기를 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앉으실래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미란이 찻집을 가리켰다. 성우가 정희를 바라봤다. 어때? 정희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이 찻집에 들어가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미란이 차를 주문하고 나서 정희를 바라봤다. 부인께서 선생님이셨다고 들었어요. 네, 초등학교에서 가르쳤어요. 와, 정말 존경스러워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미란의 말투는 자연스럽고 친근했다. 하지만 정희는 계속 불편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냥 느낌이었다. 차가 나오자 미란이 성우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은퇴 생활이 어때요? 뭐, 그저 그래. 집에서 뒹굴거리고. 성우가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정희는 성우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다. 미란이 찻잔을 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동네 정말 좋은 곳에 사시는군요. 제가 부동산 일을 하는데 요즘 이 동네가 정말 핫해요. 정희가 고개를 들었다. 부동산 일? 부동산 일을 하세요? 네, 부동산 컨설턴트예요. 투자 상담도 해드리고. 미란이 명함을 꺼내 정희에게 건넸다. 정희가 명함을 받아보니 최미란 부동산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었다. 미란이 계속 말했다. 이 동네가 내년에 지하철 연장 확정이에요. 집값이 최소 2배는 오를 거예요. 정희는 미란의 말을 들으며 불안했다. 갑자기 왜 집값 이야기일까? 며칠 전 성우도 같은 말을 했는데. 선생님 댁은 정말 좋은 위치에 있어요. 제가 봐도 투자 가치가 엄청나요. 미란이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희는 미란의 눈빛이 왠지 날카롭게 느껴졌다. 성우가 어색하게 웃었다. 그런가? 우리는 잘 몰라서. 요즘 같은 때는 부동산이 최고 투자죠. 특히 이런 좋은 위치라면. 미란이 자신 있게 말했다. 정희는 미란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너무 자신만만하고 강압적인 느낌이었다. 1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나서 미란이 일어났다. 오늘 정말 반가웠어요. 과장님, 부인님도 건강하세요. 미란이 떠나고 나서 정희가 성우에게 물었다. 저 사람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은행 다닐 때 거래처에서 봤던 사람이야. 별로 친하지도 않아. 성우의 대답이 시원하지 않았다. 정희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계속 미란을 생각했다.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었다. 너무 친근하게 굴면서도 계속 집값 이야기만 했다. 그리고 성우도 이상했다. 미란과 이야기할 때 평소보다 긴장해 보였다. 마치 뭔가 숨기는 것 같았다. 정희는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불안했다.
혹시 성우가 미란과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희는 자신의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성우는 요즘 유독 외출을 자주 했다. 친구들과 만난다고 했지만 정희는 의심스러웠다. 성우가 이렇게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오후 정희는 장롱을 정리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서 옷을 갈아 정리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서류를 넣어둔 봉투를 찾을 수 없었다. 이상했다.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정희는 장롱을 뒤져봤다. 없었다. 등기부등본과 인감도장이 들어있던 봉투가 통째로 사라져 있었다.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등기부등본과 인감도장은 집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였다. 함부로 없어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다. 여보, 정희가 성우를 불렀다. 성우가 거실에서 대답했다. 왜? 등기부등본 어디 뒀어요? 성우가 잠깐 침묵했다. 정희는 그 침묵이 이상했다. 뭐 하려고? 아니, 장롱에 넣어뒀는데 없어져서요. 성우가 거실에서 나타났다. 표정이 어색했다. 아, 그거 내가 가져왔어. 왜요? 은행에서 대출 서류 확인하려고 해서. 성우의 대답이 너무 빨랐다. 마치 미리 준비한 답처럼 들렸다. 언제 가져간 거예요? 며칠 전에. 미안, 말하는 걸 깜빡했네. 정희는 성우를 쳐다봤다. 결혼한 지 40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다. 인감도장도요? 그것도 같이. 정희의 불안감이 커졌다. 등기부등본과 인감도장을 한꺼번에 가져갔다는 게 말이 되나? 대출 확인이면 등기부등본만 있으면 되는데. 어느 은행이에요? 우리은행. 내가 다니던 지점이야. 성우가 대답했지만 정희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성우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언제 가져올 거예요? 곧. 며칠만 더. 정희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정희는 계속 생각했다. 성우의 최근 행동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다. 부동산 전단지, 미란과의 만남, 그리고 서류의 실종. 혹시 성우가 집을 담보로 뭔가 하려는 건 아닐까? 정희는 등골이 오싹했다. 그럴 리 없어. 성우가 내 허락 없이 그런 일을 할 리 없어.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정희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들 수 없었다. 옆에서 자는 성우를 바라봤다. 40년을 함께 잔 남편인데 갑자기 낯설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성우가 나가고 나서 정희는 성우의 방을 들여다봤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는 일이었다. 하지만 불안감을 이길 수 없었다. 서랍을 열어봤다. 별다른 건 없었다. 그런데 책상 위에 메모지 하나가 있었다. 전화번호와 시간이 적혀 있었다. 정희는 그 전화번호가 누구 것인지 궁금했다. 하지만 확인할 용기는 없었다. 혹시 정말로 성우가 뭔가 숨기고 있다면 어떡하지? 오후에 성우가 돌아왔을 때 정희는 평소처럼 웃으며 맞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관찰했다. 성우의 표정, 말투, 행동 하나하나를. 성우도 뭔가 눈치챈 듯 평소보다 정희에게 더 친절했다. 어깨를 주물러주고 차도 끓여주고. 하지만 그런 친절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다. 밤이 되어서야 정희는 결심했다. 내일 성우가 나가면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겠어. 정말로 대출 서류 때문인지.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만약 성우가 거짓말을 한 거라면, 만약 정말로 뭔가 나쁜 일을 계획하고 있다면. 정희는 잠들기 전까지 성우를 바라봤다. 코를 골며 편안하게 자는 남편. 40년을 믿고 살아온 사람.
설마 날 배신할 리는 없겠지. 며칠 더 지났지만 서류는 돌아오지 않았다. 정희가 물어봐도 성우는 계속 미룰 일이 생겼다고 했다. 정희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어느 날 저녁 성우가 갑자기 말했다. 오늘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무슨 모임이에요? 고등학교 동창회야. 오랜만에 다들 모인다고 해서. 성우가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다. 하지만 정희는 이상했다. 성우가 동창회에 나간 적이 거의 없었는데. 몇 시에 들어올 거예요? 11시쯤? 아니면 좀 더 늦을 수도 있고. 성우가 서둘러 나갔다. 정희는 현관에서 성우를 배웅하며 마음이 무거웠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성우가 나간 후 정희는 혼자 저녁을 먹었다. 입맛이 없었다. 텔레비전을 켜봐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갑자기 성우의 방에서 뭔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생 남편의 사생활을 캐본 적이 없었지만 이번만은 달랐다. 불안감이 너무 컸다. 성우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서랍부터 열어봤다. 첫 번째 서랍에는 안경, 펜, 체온계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다. 통장과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뭔가 발견했다. 명함이었다. 정희는 그 명함을 집어들었다. 최미란 부동산 컨설턴트. 며칠 전 찻집에서 만난 여자의 명함이었다. 왜 성우가 이걸 가지고 있을까? 명함 뒤쪽에 뭔가 적혀 있었다. 전화번호와 날짜였다. 오늘 날짜였다. 정희의 손이 떨렸다. 더 찾아봤다. 서류 더미 사이에서 계약서 같은 것을 발견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다. 하지만 완성된 게 아니었다. 일부만 작성되어 있었다. 정희는 그 계약서를 자세히 봤다. 매도인 부분에 박성우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집 주소도 적혀 있었다. 정희와 성우가 살고 있는 집 주소였다. 매매 금액 부분에는 3억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희는 숨이 막혔다. 성우가 집을 팔려고 한다는 뜻이었다. 계약서를 더 자세히 봤다. 매수인 부분은 비어 있었다. 아직 사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계약 일자가 적혀 있었다. 내일 날짜였다. 정희는 온몸이 떨렸다. 내일 성우가 집을 팔 계획이라는 뜻이었다. 정희 몰래, 정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정희는 믿을 수 없었다. 아직도 꿈 같았다. 명함과 계약서를 다시 원래 자리에 넣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성우의 방을 나와 거실에 앉았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성우에게 따져 물어야 하나? 아니면 일단 지켜볼까? 하지만 내일 계약이라면 시간이 없었다. 정희는 결심했다. 성우가 돌아오면 바로 따져 물어야겠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다. 9시, 10시, 11시. 성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정희는 거실에 앉아서 계속 기다렸다. 12시가 넘어서야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성우가 돌아온 것이었다. 정희는 거실 불을 끄고 침실로 들어갔다. 성우와 마주칠 용기가 없었다. 성우가 조용히 들어와서 씻고 잠자리에 들었다. 정희는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다. 성우가 자는지 확인하려고 귀를 기울였다. 성우의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다.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정희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 모두 깨어 있으면서 서로 자는 척하고 있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희는 잠깐 잠들었다. 하지만 악몽에 시달렸다. 집이 없어지고 성우가 사라지고 자신이 혼자 길거리에 서 있는 꿈이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성우는 이미 나가고 없었다. 식탁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다. 일찍 나갔습니다. 저녁에 봐요. 정희는 그 쪽지를 보며 확신했다. 오늘 뭔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성우가 정말로 집을 팔 거라고. 정희는 그날 아침을 거르고 집 앞을 서성거렸다. 성우가 어디로 갔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따라갈 용기는 없었다. 오전 10시쯤 정희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처음 보는 번호였다. 내용을 확인하니 등기소에서 온 것이었다. 소유권 이전 완료 안내라고 적혀 있었다. 정희는 그 문자를 다시 읽어봤다. 뭔가 잘못 온 건 아닐까. 하지만 주소가 정확히 자신의 집 주소였다. 그리고 소유권이 박성우에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다고 적혀 있었다. 정희는 다리에 힘이 빠졌다. 정말로 성우가 집을 판 것이었다. 정희 몰래, 정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정희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갔다. 등기소로 가야 했다. 확인해 봐야 했다. 혹시 실수일지도 모르니까. 등기소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정희는 계속 떨었다. 다른 승객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 같았다. 정희는 창밖을 보며 기도했다. 제발 실수였기를. 등기소에 도착해서 담당 직원에게 문의했다. 저희 집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싶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정희가 주소를 말하니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소유권이 오늘 오전에 이전됐네요. 정희의 머리가 하얘졌다. 정말이었다. 성우가 집을 판 게 정말이었다. 언제 이전된 건가요? 오전 9시에 접수됐습니다. 오전 9시. 성우가 일찍 나간 시간이었다. 정희는 무릎이 꺾일 것 같았다. 새 소유자가 누구죠? 김영수 씨로 되어 있네요. 김영수. 정희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성우가 누구에게 집을 판 것인지 전혀 몰랐다. 등기소를 나와서 정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성우를 찾아야 하나? 정희는 멍하게 서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성우였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 정희야, 나 좀 늦을 것 같아. 성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어디 있어요? 친구랑 일 보고 있어. 저녁에 들어갈게. 정희는 소리 지르고 싶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울음이 터졌다. 길 한복판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다. 집을 팔아버렸다. 정희 몰래. 정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정희는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집이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모든 게 어제와 똑같았다. 가구도 사진도 냄새도. 오후에 현관벨이 울렸다. 정희가 문을 열어보니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정희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등기부등본에 적혀 있던 새 소유자였다. 집 확인차 왔습니다. 내일부터 이사 준비해야 해서요. 김영수는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정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저 남편이 없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박성우 씨가 오늘 오전에 모든 절차를 마쳤어요. 열쇠도 받았고요. 김영수가 열쇠를 보여줬다. 정인의 집 열쇠였다. 성우가 언제 복사해뒀던 걸까?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이사 준비하세요. 김영수가 떠나고 나서 정희는 주저앉았다. 정말이었다. 집이 팔린 게 정말이었다. 일주일 후에는 이 집을 떠나야 했다. 저녁이 되어서야 성우가 돌아왔다.
정희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성우가 들어오자마자 정희가 물었다. 집을 팔았어요? 성우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성우의 한마디였다. 정희는 그제서야 모든 게 현실임을 깨달았다. 성우가 정말로 집을 팔았다. 정희를 배신했다. 왜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 결정했어요? 정희가 울먹이며 물었다. 성우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돈이 필요했어. 무슨 돈요? 투자. 큰 돈 벌 기회가 있었어. 성우의 목소리가 작았다. 정희는 믿을 수 없었다. 투자 때문에 집을 팔았다고? 미란이란 여자 때문이에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당신 정말 미쳤어요? 정희가 소리쳤다. 결혼한 후 처음으로 성우에게 소리쳤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정희는 더 화가 났다. 우리 집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40년 동안 모은 게 이 집뿐인데. 정희의 목소리가 떠나갔다. 성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돈 벌어서 더 좋은 집 사줄게. 지금 뭔 소리예요? 정희가 황당해했다. 성우가 고개를 들었다. 미란 씨가 확실한 투자처를 소개해줬어. 몇 달 안에 몇 배로 불어날 거야. 정희는 어이가 없었다. 70이 넘은 남편이 사기에 당한 것 같았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 수 없었다. 옆에서 자는 성우를 보니 낯선 사람 같았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하루아침에 배신자가 되었다.